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헌재 마비를 피했습니다. 재판관 9명에서 3명은 17일 날 퇴임합니다. 재판관 6명 때 재판 소집이 불가합니다. 9명이 돼야만이, 아니 최소한 7명이 돼야만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효력정지된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단한 기관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처분을 인용하여 헌정 질서를 지키게 되었고 탄핵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핵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입맛이 안 맞는다고 검사나 장관, 대통령까지, 검사나 장관은 150명이면 되지만 대통령은 200명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그 자체를 소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어서 그 법이 특별한 사항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는 효력정지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마비되면은요,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정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마비가 되지 않고 행정이 마비가 되지 않고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죽수 부족으로 탄핵이 됐고 심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죽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현명한 처사입니다. 재판관 정족수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 심리도 불가하도록 정한 규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른바 현재 10월 마비 상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헌재는 14일 유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 직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재판 절차 정지로 이 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리고 해당 조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막을 긴급성도 인정된다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일 내일입니다.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 소장님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님, 이 후임자가 여야 정쟁 속에 결정되지 않으면서 18일부터 6명 재판관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마비될까 우려하는 걱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이 될까봐 많이들 우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23조 1항 탓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주변에서 도왔던 법조인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뒤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탄핵되어서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된다면, 무기한 직무정지가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이것을 한 방에 막아버린 겁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기본권 침해는 이 위원장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말씀하신 겁니다. 기본권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석이 돼버리잖아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소집할 수가 없어요. 심리는 두 번째고. 그래서 재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권리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또 꼬집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회에서 여가 1명, 야가 1명, 그 다음에 합의해서 1명, 3명을 대통령으로 올려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헌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2개월이 넘도록 안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청문하는 데까지, 임명하는 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된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은 국민이 질 수 없다. 이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그렇습니다. 17일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하고 국회에서는 미리미리 후보자 3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께 올리고 대통령 임명을 해야 맞습니다.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인데 문제 조항의 유연성까지 따진 것은 아니지만 7명 정족수 제한 조건이 일시 정지되면서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헌재법의 23조 2항에 근거해서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할 경우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 결정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헌법입니다. 헌재법입니다. 23조 2항에 근거해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할 경우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 결정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한정해서 23조 1항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23조 1항은 6명이 돼야만이 효력을 소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박수입니다. 박수. 너무나 잘 된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헌법재판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지만 6명 재판관으로도 심리와 결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으로 한다는 겁니다. 9명 정속수가 전원이 채워질 때까지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6명 재판관으로도 이제 심리와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를 해주신 그 헌재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결정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대한민국 걱정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야가 합의 안 되고 여야가 입법기관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라도 이제는 탄핵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아마 엄두를 못 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헌법이 있고 진리 수호를 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할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